여러분, 19세기 미국 역사를 보면 진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있어요. 동부에서 서부로 금 캐러 갈 때 정작 돈을 쓸어 담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팔고 무엇보다 대륙 횡단철도를 깐 사람들이었어요. 물류의 길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경제의 판을 다 먹어버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가 똑같은 판을 우주에서 다시 짜려고 막 준비를 하는 중이랍니다. 단순히 화성에 깃발을 한번 꽂아보고 오겠다는 그런 탐사가 아니고요. 아예 태양계 전용 철도망을 깔아서 물류를 독점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 핵심엔 당장 2028년에 발사될 핵 엔진 로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철도 이야기, 무슨 막 SF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나사가 최근에 SR-1 Freedom이라는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 분열 엔진을 우주선에다가 달고 화성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당장 2년 뒤에 2년 뒤인 2018년 전위 궤도 창이 이렇게 열릴 때 쏘아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나사가 갑자기 막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던 낭만적인 우주 탐사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미국과 중국의 뼈를 깎는 그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서 이제 달과 화성으로 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핵 엔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주 경제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선 로켓이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이렇게 막 뿜어내면서 하늘로 뿅 올라가는 그 웅장한 모습,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화학 연료를 태워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화학 추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이고 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효율적이에요. 우주로 이렇게 뭔가 좀 짐을 실어가지고 보내려면 그 짐의 무게보다 연료 무게가 훨씬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그 스타쉽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스타쉽조차도 화성에 가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저궤도에서 일단은 머물렀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빈 연료통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에서 또 연료 우주선을 또 이렇게 10개 넘을 정도에 다시 이렇게 또 쏴가지고 올려서 또 공중에 주유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화물 트럭을 우리가 한번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뭐 주유소에 들러보지는 못하고, 그러면 주유차 10대를 따라 붙여야지 보낸다. 말이 돼요, 이게? 그건 그냥 기술을 과시하는 어떤 이벤트인 거지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물류를 할 수 있는 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핵 전기 추진인데, 이건 Nuclear Electric Propulsion이라는 NEP propulsion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핵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벌써부터 이게 막 되게 뭔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갑자기 엄청 막 크게 우주에서 뭐가 터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주에서 원자폭탄을 그냥 이렇게 막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우주선 뒤에다가 20kW 정도짜리 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그런 일반적인 전기차 캐파 절반 이하의 아주 좀 조그만 그런 소형 원자로를 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배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상용 발전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자로가 열을 내면은 그걸로 이제 전기로 이렇게 바꾸고, 그 전기로 가스를 또 이온화를 시켜서 뒤로 뿜어내는 아이언 thruster, 그 이온 스러스터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타링크 위성들이
이 궤도에 이렇게 맞출 때 쓰는 그 파란색 엔진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게임 체인저이냐면 연비가 기존 방식의 그런 로켓보다 무려 10배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거의 안 싣고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 텅 빈 공간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 화물이랑 여러 가지 또 건설 자재들을 꽉꽉 이렇게 채워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주 절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화물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화성까지 그게 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죠. 뭐 1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그런 물류 인프라가 반드시 있어야지 가능성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려도 일단은 보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홍보랑 마케팅을 조금 막막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을 무료로 홍보를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공식 홈피를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2018년에 쏘다가 나중에 이 거대한 화물 기차 같은 그 로켓이 화성에 도착하면 뭘 할까요? 사람이 내릴까요?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 목표는 깃발 꽂는 것도 아니에요. 스카이펄이라는 드론 헬리콥터 같은 거 있는데 그거 3대 정도 화성의 대기권에다가 투하를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성에서 날았던 인제뉴이티 헬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의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요,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리고 지표면 투과 레이더도 달고 있으니까 화성 표면을 샅샅이 이렇게 뒤진대요. 그러면 뭘 찾는 거 있겠죠? 평평하고 안전한 착륙지, 그리고 땅 밑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얼음, 그러니까 식수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가서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 명당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주를 시키고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미리 화성의 어떤 부동산 임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지질 조사를 끝내버리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근데 나사가 이 핵 추진을 갑자기 이렇게 막 발표하고 막 그런 프로젝트가 화성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달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Lunar Reactor 1이라는 핵 반응로를 달 표면에다가 직접 내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달은 지구랑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한 번에 밤이 생기면 사실 일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밤이 14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막 영하 170도까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때 뭐 태양광을 쓰면서 패널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으면 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전기가 끊기면 기지 전체가 다 이렇게 얼어붙고 쓸 수 없는 거가 되니까 이건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소형 원자로가 있으면은 그 달에 기나긴 밤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술이 성공을 해야만 달에 상시 거주가 가능한 그런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거점으로 화성까지 가는 어떤 거대한 물류망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날카롭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나사가 그동안 미뤄왔던 핵 추진 프로젝트를 취소된 루나 게이트웨이 그런 부품까지 끌어다 쓰면서 2028년이라는 되게 빠른 타임라인에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걸까요? 이 이면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우주 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벌써 막 달 뒷면에 탐사선을 막 보내서 샘플을 이렇게 개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보다 먼저 달에 영구적인 어떤 기지를 세우겠다는 국가적인 자본을 막대하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법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애매해서요. 결국
먼저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인파를 깔고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법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중국이 달의 전략적인 요충지나 그런 수자원들을 먼저 다 확보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주도해온 어떤 세계 질서가 우주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압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망을 중국보다 먼저 태양계에 깔아버려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단순히 그냥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네? 되게 과학 시간이다, 이렇게 소비를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물론 과학적으로 의미가 다 있지만, 누가 화성에 먼저 도착하느냐, 그게 그냥 막 무슨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태양계의 어떤 경제, 그 표준 궤도를 누가 깔 거냐, 누가 선점을 할 거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철도를 까는 사람이 절길의 어떤 너비를 정하듯이, 그러면 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걸 다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 전기 추진이라는 시스템으로 화성 물류망을 이렇게 장악해버리면 나중에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미국이 깔아놓은 이 표준 시스템에 어떤 이렇게 규격을 다 맞춰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주 탐사가 이제 거대한 플랫폼 독점 비즈니스의 성격을 갖게 된 상황이고, 그게 미국이 가져갈 거냐 중국이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당장 미국처럼 거대한 어떤 핵 엔진 그런 우주선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쏴가지고 운영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횡단철도가 깔릴 때 기관차를 만들지는 못해도 기차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정밀한 부품이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독점을 해갈 수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미국이 깔아놓으려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 물류 플랫폼 안에서 우주 거주지를 건설하는 로봇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극한 환경을 견디는 특수의 배터리나 그런 자재라든지, 통신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확실하게 쥐고 그 공급망 안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주를 그냥 단순히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 얘기, 비즈니스 얘기, 국가의 권력 이야기, 그 지정학적인 무대에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2028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쩌면 훗날 역사책에서는 이 시기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9세기의 미국 그런 서부 확장 시대, 아니면 옛날에 그 15세기, 16세기의 그 대항해 시대, 그런 시작보다 더 중요한 어떤 변곡처럼 이렇게 기록이 될지도 몰라요.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넘어가지고 태양계 전체를 묶는 첫 번째 절길들을 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 이 심각한 치열한 바둑판이 우주까지 막 확장하고 있어요. 그 판에서 한국은 우주라는 영역을 어떤 준비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밑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또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속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